왜 굳이 이 강남 배달 상권을 선택을 하고. 안녕하세요, 송재입니다. 요즘 되게 뒤숭숭하시죠? 코로나 때문에 되게 걱정도 많으실 텐데요. 저도 요즘 그것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되게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봤던 얘기를 좀 해드려 볼까 해요. 그래서 일반 상권에서의 제가 점포를 운영했을 때, 특수 상권에서의 점포를 운영했을 때, 그리고 지금 배달 점포를 운영했을 때 시기별로 장단점이 다른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상권 같은 경우에 그냥 일반 로드샵으로 우선 칭할게요. 제가 로드샵을 예전에 분당 서현 쪽에서 했었는데요. 80평 규모로 운영하고 임대료가 거의 3천만 원 정도 됐고, 그 3천만 원 임대료를 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건 뭐였냐면, 이거는 일반 매출로는 이게 케어가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좀 더 높게 그 매출 목표를 잡았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임대료가 감당이 안 되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그 매장을 운영을 했을 때, 그 시대 때는 사실 워낙에 로드샵이 대세였기도 했고, 일반 로드샵에서 장사하는 게 돈이 안 남거나 하지 않았었는데, 만약에 이 시점에서 똑같은 조건으로 80평에 임대료 3천만 원이나 주고 만약에 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전 절대 반대. 왜냐면 지금처럼 코로나나 미세먼지나 환경적인 요인을 너무 많이 받는 게 로드샵이기 때문에요. 솔직히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때는 제 매장이 아니라 관리직으로 있었는데, 그 서현점에서 운영했을 때 제가 평균 한 1억 2천까지 매출을 올렸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제 목표는 1억 5천이었어요. 왜냐면 원재료가 많이 나가다 보니까 그만한 평수에서 그만한 매출은 나와줘야 운영하고 이익이 얻을 수가 있겠구나 싶어서, 사실 그때 제가 피웠던 전략은 뭐였냐면, 직원들을 뽑는 것보다 PT, 알바생들을 뽑아서 그 알바생들로 운영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임대료는 3천만 원이라는 고정비가 나가는데, 사실 인건비조차도 그렇게 고정비가 많이 나가면 이게 감당이 안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특히나 홀 같은 경우에는 거의 PT로다가 운영이 됐었고, 주방만 오로지 직원으로 운영이 됐었거든요. PT들로 구성을 하면서 인건비를 조금 세이브했었고, PT들이 구성을 함으로써 관리할 직원들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대체할 직원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운영상의 문제점을 많이 해소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홀이 80평이나 되면 고객님들의 케어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저의 전략은 외식은 교육사업이다. 제가 PT들을 매월 첫째 주 일요일 날에는 그 친구들을 다 소집시켜가지고 서비스 교육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서비스 교육했던 게 손님들한테도 이제 어필이 되고, 고객들도 많아지고, 매출이 1억 2천까지 찍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해봅니다. 근데 반대로 지금 만약에 그렇게 해서 손님들한테 어필한다? 어필이 안 돼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렇게 하는데도 너무 많고, 그리고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지금은 시장 자체가 변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식문화도 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외식 사업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아마 많이 뒤처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의 일반 상권의 일반 점포를 운영한다? 전 솔직히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아요. 두 번째 특수상권인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특수상권이 그렇게 매력적이지는 않습니다. 특수상권 안에서의 밀집되어 있는 모객은 있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모객은 있지만 그 모객 안에서 내 가게로 올 수 있는 이 모객은 한정되어 있다라는 거. 백화점이든 마트든 이런 데가 조금 워낙에 사람이 많으면 우리 쪽으로 모객이 많아지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 특수상권도 저는 그닥 매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임대료가 너무 비싸. 왜냐면 임대료도 얘도 수수료 베이스거든요. 근데 그 수수료가 거의 20%에서 뭐 많게는 30%까지도 가는데, 제가 그때 운영했었을 때는 거의 약 25%였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5천을 팔았다.
그러면 임대료가 얼마예요? 1000만 원이 넘어간다는 얘기죠. 직원들 인건비 나가고 식재료비 나가고 남는 게 거의 한 400, 500 정도 됐나? 근데 이제 그 매출이 유지는 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내가 만약에 거기에서 뭔가를 더 많이 갖고 갈 수 있는 거는 약간 한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수상권이라고 해서도 사실 좋을 수도 있겠지만 정말 무슨 잠실 롯데 아니면은 뭐 압구정 현대 예를 들면 그런 데 들어가셔야 됩니다. 근데 또 그런 데도 비싸다는 거. 정말 비싸요. 특히 롯데월드 같은 경우에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만큼 장사도 되게 잘 되거든요. 근데 그런 데는 또 하나 수수료가 엄청 비싸다는 거. 거의 30%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가끔은 제가 그런 데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오히려 그런 특수사건에 있는 백화점이나 몰 이런 데가 돈을 더 잘 버는 것 같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임대 사업이죠. 그래서 매력적일 수는 있지만 저희가 운영할 때는 매력적이지 않다라는 거. 특히나 영업시간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백화점의 규정상에 맞춰야 되고 또 하나 위생 상태. 절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무조건 백화점 규칙대로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 특수상권은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없고 오로지 인력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외에는 다 백화점이 하라는 그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되고 시설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보고 만약에 특수상권 들어갈래 하면은 노 하지만 만약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브랜드를 회사로서 키워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안테나샵으로는 특수상권 오케이. 왜냐면 돈이 남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브랜드 가치는 올라간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접근을 한다면 특수상권은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 시설비 관련해서 비교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때 일반 상권에서 시설을 했을 때 우선은 인테리어 공정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이게 일반 로드샵인데도 불구하고 겨울 시즌에 맞춰서 오픈을 하다 보니까 겨울에 이제 공사가 빨리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공사 기간은 거의 2, 3개월은 걸렸던 것 같아요. 비용은 비용대로 엄청 어마하게 나왔겠죠. 근데 특수상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좋은 게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기존에 사용하던 것을 그냥 덧대서 공사를 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내 브랜드가 맞다 싶으면 그 컨셉에 맞춰서 아 이거 사용하고 재사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 판단을 빨리 하면 그것만큼 세이브는 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대신에 비용 관련해서 주간공사가 아니라 야간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특수사건 같은 경우에는 왜 백화점 영업 중에는 절대 공사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 자체의 시설비는 많이 올라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냥 일반 매장하고 특수상권하고 따지면 비용이 얼마 차이 안 났다라는 거. 그거는 제가 표로 가게 설명을 해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하고 있는 배달 점포에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코로나 사건이 터지면서 또 한 번 느끼는 거지만 배달을 하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일반 매장 하시는 분들은 진짜 많이 힘들고 많이 고생하실 것 같은데 저희는 그나마 배달 점포를 하다 보니까 좀 덜한 것 같거든요. 오히려 일반 매장을 가시는 것보다 배달로 더 주문을 많이 하시게 되고 일반적으로 지금 외출을 다 삼가하는 추세다 보니까 오히려 배달이 더 많이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배달 상권 같은 경우에는 첫째, 유동인구 전혀 필요 없다. 둘째, 권리금 없는 데로 들어갈 수 있다. 왜냐면 메인으로 나올 필요도 없고 그냥 이면에 위치해도 된다. 단 오토바이가 주차가 가능한 점포여야 된다. 세 번째, 임대료 같은 경우에도 제일 싼 데로 들어가시면 돼요. 싸면 쌀수록 좋다라는 거. 네 번째, 시설비 관련해서도 외관에 신경을 쓸 게 아니고 손님을 받을 게 아니기 때문에 인테리어를 막 신경을 안 써도 되고 내 시설만 신경을 써도 되기 때문에 일반 점포와 특수상권 점포와 배달상권에서의 점포 세 가지를 비교해보면 그나마 배달상권 안에서의 점포를 오픈하는 게 제일 비용은 적게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배달 같은 경우에는 적재 공간이라든가 공장 시스템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시설 쪽에 비용을 많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일반 뭐 내가 15평짜리로 할 거다 하면 얘기는 달라지지만 한 30평 기준으로 보신다고 하면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굳이 이 강남 배달 상권을 선택을 하고 이 점포로 위치를 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배달 상권을 검토하실 때는 가장 본인들이 잘 아는 상권을 먼저 선정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예를 들면 이 지역
무슨 동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내가 이 동네는 제일 많이 알아. 그 동네 안에 소비 수준이 어떤지, 어떤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살고 있고 어떤 유동인구들이 많은지를 파악을 해보시면 그 시장을 명확하게 읽는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제가 강남을 선택했던 이유는 저희 브랜드가 강남에 계시는 분들한테 과연 어필이 되면 다른 지역에서는 사실 충분히 어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강남부터 시작을 했고요. 강남에서는 원체 많은 경쟁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살아남지 못하면 다른 데서도 살아남지 못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강남 지역을 또 선택한 것도 있어요. 그리고 강남권 안에는 오피스, 주거, 그리고 유흥 모든 게 다 갇혀있는 상권이다 보니까 이 각각의 타겟에 맞게끔 내가 어떠한 전략을 필 수 있을지에 대한 것 또한 많은 고민을 해볼 수가 있어서 배달 상권 중에서도 강남 지역을 선택했던 이유 중에 하나예요. 예전에 같은 경우는 옷이나 막 이런 것들도 오프라인상에서 구매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온라인 쇼핑몰로 많이 전환이 됐죠. 그런 것처럼 음식도 점점점 일반 매장에서 외식을 하는 게 아니라 편안하게 집 안에서 자기가 먹고 싶은 그리고 그만한 가치가 있는 브랜드를 컨택을 해서 식사를 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인 가구들도 되게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나가서 혼자 식사하시는 것보다 집안에서 혼자 TV 보면서 먹는 게 훨씬 더 편안하다 보니까 이 배달 시장은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또 한 번 하거든요. 배달 시장이 얼만큼 더 업그레이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지금과는 다른 형태로 업그레이드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더 전문가인 사람들이 배달 시장 뛰어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메뉴 퀄리티나 포장 퀄리티나 그만큼 뭔가가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시장 자체가 훨씬 더 단단해지고 그리고 좀 더 퀄리티 있게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 배달 점포를 운영하면서 느끼는 거는 배달 외식은 IT다. 어떤 부분이냐면 제가 전에 영상에서 보면 배달 맛집 랭킹 할 때 과연 어떻게 해서 맛집 랭킹이 되는지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 게 있었죠. 그리고 배달 깃발 관련해서도 자료를 분석해서 공유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각각의 시기별로 필요한 데이터들을 쫙 만들어 놓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통해서 또 다른 전략을 계속해서 세운다는 거죠. 사실 저는 이거를 다 자동으로 누군가가 만들어준 시스템에서 그 데이터를 받고 싶거든요. 그것처럼 배달은 숫자를 계속해서 분석하고 전략을 세워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외식은 말 그대로 교육 사업이다라고 했지만 지금의 배달 외식은 IT 사업인 게 확실하다. 저는 그렇게 점점 더 느끼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자영업 하시는 모든 사장님들 생각하시겠지만요. 이제는 그냥 열심히만 하는 시대는 지난 것 같아요. 내가 모르는 거 공부하고 공부해서 내 거로 만들고 그 내 거로 만든 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 사업을 펼칠지에 대한 말 그대로 사업 마인드로 하셔야 이 한 매장을 하더라도 성공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많이 공부하시고 책 같은 것도 많이 보시고 어디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들은 많이 얻으셔서 지금 하시는 매장 운영에도 마찬가지고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실 텐데요.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기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그때까지 조금만 버티시고 힘내시길 바랄게요. 파이팅!